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30대 주부 김수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담긴 사연입니다. 90세가 넘으신 시할머니의 한마디로 인해 저희 가족에게 숨겨져 있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게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경상도 지방의 유서 깊은 집안으로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을 아직도 고수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시아버지는 70대 초반이시고 시어머니는 60대 후반이신데 두 분 다 교육자 출신이셔서 예의범절을 정말 중시하세요. 그리고 시할머니는 올해 91세로 치매 초기 증상이 조금 있으시긴 하지만 평소에는 정정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신 편이에요. 남편 민수는 외아들이라 시댁의 모든 제사와 행사를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전통적인 분위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었죠.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저를 좀 까다롭게 보셨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점점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각별하게 대해 주셨어요. 가끔 제 손을 잡으시며 우리 착한 며느리라고 말씀해 주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행사가 바로 제사였어요. 특히 시증조 할아버지 제사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라서 준비하는 데만 사흘이 걸릴 정도였어요. 친척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제사상도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야 했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시증조 할아버지 제사가 다가왔어요. 제사 3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는데 시어머니와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장보기부터 시작했어요. 수연아, 또 새벽부터 고생이네. 미안하다. 시어머니께서 피곤하신 기색을 감추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며느리 도리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솔직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정말 힘들었어요. 나물만 15가지, 전류 8가지, 탕 3가지, 찜 2가지, 구이 5가지. 정말 끝도 없이 만들어야 할 음식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시댁 며느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돌아가신 시증조 할아버지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요. 제사 전날인 그날도 새벽 4시부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말없이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할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부엌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머니, 아직 새벽인데 왜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세요. 제가 깜짝 놀라며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또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도움이 못 되네. 시할머니께서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씀하시더니 제가 나무를 묻히고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지시는 거예요. 얘야,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말이 있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할머니께서 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시어머니가 안 보이는 틈을 타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얘야, 넌 우리 집 진짜 며느리가 아니야. 그 순간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시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귀를 의심했거든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수연이에요. 민수 아들 아내 말이에요. 아니야, 얘야. 진짜 며느리는 따로 있어. 넌 진짜가 아니야.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치매 때문에 가끔 헷갈려 하실 때에 그 흐리멍텅한 톤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제가 어머니를 모셔올까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시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할머니 말 잘 들어봐. 우리 민수는 원래 다른 여자랑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어.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남편이 저에게 숨긴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그게 무슨,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아, 맞다. 은정이. 김은정이었어. 시할머니는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은정이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지. 우리 민수랑 어릴 때부터 정혼했던 사이였는데, 아이고, 그 예쁜 아이를. 정혼이라는 말에 제가 더욱 놀랐어요. 남편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5년 동안 한 번도요. 할머니, 그럼 그 은정이라는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민수 결혼하기 몇 달 전에 말이야.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시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완벽했어. 예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했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을 드나들면서 자란 아이라서 우리 가족 모두가 친딸처럼 아꼈어.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제가 대체품이었다는 말인가요? 남편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대신할 사람으로 저를 선택한 건가요? 할머니, 그럼 저는 뭐예요? 너는 착한 아이야. 정말 착해. 근데 은정이와는 달라. 시할머니께서 제 손을 더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은정이는 우리 가족이었어. 진짜 가족. 근데 너는 밖에서 온 사람이야. 그때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시할머니와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 또 잠 못 주무시고 뭐 하세요? 시어머니가 시할머니께 물으시면서 제 표정을 살피셨어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어머니, 할머니께서 저한테 진짜 며느리가 따로 있다고 은정이라는 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마치 감춰왔던 비밀이 탄로난 것처럼 당황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연이가 우리 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시할머니를 달래려고 하셨지만 시할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야야, 넌 왜 거짓말을 해? 진짜 며느리는 은정이야. 이 아이는 가짜라고. 시할머니께서 지팡이를 바닥에 쿵쿵 치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은정이가 진짜 며느리야. 이 아이는 임시야, 임시.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수연아, 어머님이 치매가 좀 있으셔서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시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평소에 가끔 헷갈려 하시긴 하지만 오늘은 정말 뭔가 달랐거든요. 너무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게 단순한 치매 증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제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시할머니의 말이 생각났어요. 진짜 며느리 은정이 가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물어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나한테 숨긴 거 없지? 남편이 넥타이를 매다가 제 쪽을 돌아봤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할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은정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시던데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너한테 원래 정혼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진짜 며느리라고. 그리고 나는 가짜라고.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수연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때를 못 찾겠더라.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정말인가요? 진짜야?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야? 응,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은정이랑은 어릴 때부터 양가 어른들이 정해놓으신 사이였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서로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랐지. 그럼 사랑했던 거야? 응, 사랑했어. 정말 많이. 은정이는 내 첫사랑이었고 마지막 사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결혼하기 3개월 전에 은정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날 나는 정말 미쳐버릴 뻔했어. 그럼 나는 뭐야? 대타였던 거야? 제가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처음엔 그냥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소개팅을 나간 거였어. 1년 동안 페인처럼 살았거든. 그래서 나랑 소개팅을 한 거야? 응. 근데 너를 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더라. 은정이와는 다른 느낌이었는데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 편해졌다고? 사랑이 아니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은정이와의 사랑은 어릴 때부터의 익숙함이었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가족 같은 사랑이었지. 근데 너와는 달라. 너는 내가 성인이 되어서 진짜 선택한 사람이야.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결혼 5년 동안 남편이 저에게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배신감으로 다가왔거든요. 왜 말 안 했어? 5년 동안 왜 숨겼어? 말하면 너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이제는 정말 과거 일이라고 생각했어. 과거 일이라고? 할머니는 아직도 나를 가짜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가 은정이를 정말 아꼈거든. 친손녀보다도 더. 그래서 아직도. 그럼 어머니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네? 응. 우리 가족 모두가 은정이를 사랑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서러워졌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시댁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도 들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에 제사를 지내는데 시할머니께서 제사상을 보시더니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정이가 있었으면 더 정성스럽게 차렸을 텐데. 은정이 손은 정말 금손이었어.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시할머니를 다른 방으로 모시고 가셨어요.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얘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정말 은정이라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연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왜 말 안 하셨어요? 은정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을 드나들면서 자란 아이라 할머님도 친손녀처럼 아끼셨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 아이는 정말 완벽했어. 예쁘기도 하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우리 민수를 정말 사랑했어. 그럼 저는요? 저는 어머니께 뭐예요? 수연아, 너도 내 소중한 며느리야. 진짜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은정이에 대해서는 완벽했다. 친손녀처럼이라고 하시면서 저에 대해서는 소중한 며느리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저랑 민수가 결혼한 걸 후회하세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다만, 시어머니께서 말을 멈추셨어요. 다만 뭐예요? 다만 할머님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 건 사실이야. 은정이를 너무 아끼셨거든.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가끔 은정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 저 때문에 힘드시죠? 힘들다기보다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은정이를 20년 넘게 딸처럼 생각해왔거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여보,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나는 지금 행복해. 근데 가끔 은정이 생각 안 나?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끔 생각나긴 해. 특히 우리가 함께 다녔던 장소를 지날 때나 은정이가 좋아했던 음식을 먹을 때.
그럼 그리워해? 그리움이라기보다는 그냥 추억이야.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 같은 거? 솔직히 말해줘. 은정이가 살아있었으면 나랑 결혼 안 했을 거지? 남편이 긴 침묵을 지키더니 대답했어요. 수연아,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 은정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건 너야.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그럼 뭐라고 답하면 돼? 은정이가 살아있었어도 너를 선택했을 거라고. 그런 거짓말을 원해? 남편의 말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더 아팠어요. 다음 날 저는 시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어제 은정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시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아이고, 은정이 얘기 들으려고? 할머니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 몰라. 시할머니께서 은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은정이는 5살 때부터 우리 집을 드나들었어. 그 아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방과 후엔 항상 우리 집에 와 있었지. 어떤 아이였어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민수를 정말 잘 따랐지. 시할머니의 얼굴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그 아이는 우리 집 일도 정말 잘했어. 어릴 때부터 주방일을 도왔는데 중학생 때는 이미 나보다 요리를 더 잘할 정도였지. 저랑은 어때요?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시할머니께서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도 착한 아이야. 정말 착해. 근데, 근데 은정이와는 달라. 뭐가 달라요? 은정이는 우리 가족이었어. 정말 가족.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고, 우리 집 식구처럼 편하게 지냈지. 근데 너는 밖에서 온 사람 같아. 아직도. 시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5년 동안 열심히 시댁을 섬겼는데 여전히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그럼 저는 이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얘야, 넌 착한 아이니까 계속 잘하면 돼. 근데 은정이를 잊지는 마라.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일부였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은정이를 잊지 말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제안했어요. 여보, 은정이 무덤에 가볼까? 갑자기 왜?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 남편이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주말에 남편과 함께 은정이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시내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무덤 앞에는 항상 누군가 꽃을 갖다 놓는 것 같았고 묘비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여보, 여기 꽃 누가 갖다 놓는 거야? 우리 엄마가 가끔 오셔. 그리고 은정이 부모님도. 어머니가요? 자주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일이나 명절 때는 꼭 오시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직도 은정이를 그리워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무덤 앞에 서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질투나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저는 남편을 만나지도 못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게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무덤비에는 사랑하는 딸 김은정이라고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을 보니 저보다 2살 어렸더라고요. 남편이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은정아, 우리 수연이야. 내 아내. 너도 좋아했을 거야.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저를 은정이에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은정아, 나 수연이야. 민수 오빠 아내. 오빠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했어. 그리고 지금도 가끔 생각한대. 나도 너를 미워하지 않을게. 대신 오빠 잘 돌봐줄게.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고마워, 수연아.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다시 얘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은정이 무덤에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어? 어머니,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 때문에 힘드시죠? 시어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은정이를 너무 오랫동안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특히 할머님은 더 심하시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할머님도 우리도. 그리고 수연아. 네. 은정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우리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무슨 얘기세요? 은정이 방이 아직 그대로 있어. 2층 작은 방 말이야. 거기에 은정이 물건들이 다 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해서 시댁에 5년이나 다녔는데 2층 작은 방은 항상 잠겨 있어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방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시어머니께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저를 2층으로 데려가셨어요. 남편도 함께였고요. 방문을 열자마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방 안에는 20대 초반 여성의 물건들이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상, 옷장, 화장대. 마치 주인이 잠시 나간 사이처럼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벽에는 은정이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정말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 방은 은정이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사용하던 방이야. 중학교 때부터 거의 여기서 살다시피 했거든. 시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은정이는 정말 예쁘고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정말 잘 어울렸어요. 한 사진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남편이 은정이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사진이었거든요.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프로포즈할 때 찍은 거야. 프로포즈를요? 응.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했어. 그때 은정이가 정말 좋아했어. 사진 속 은정이의 얼굴에는 정말 행복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는 은정이의 일기장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셔서 몇 페이지 읽어봤는데 거의 모든 내용이 남편에 대한 얘기였어요. 민수 오빠가 오늘 손 잡아줬다. 정말 행복하다. 오빠 엄마가 내 요리 맛있다고 하셨다. 기분 좋다. 할머니께서 우리 빨리 결혼하라고 하신다. 부끄럽다. 일기를 읽으면서 은정이가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도요. 어머니, 이 방을 왜 그대로 두고 계세요? 처음에는 은정이 부모님을 위해서였어. 그분들이 가끔 오셔서 은정이 물건들을 보시곤 하셨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이 방을 정리하기가 힘들어졌어. 그럼 이제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정이도 이 방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집의 며느리로서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대신 은정이 물건 중에 소중한 건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기부하자. 은정이도 그걸 더 좋아할 것 같아. 그 후 며칠 동안 저희는 은정이 방을 정리했어요. 시할머니도 함께 하셨는데 은정이 물건을 하나하나 보시며 추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인형은 은정이가 중학교 때 민수가 선물한 거야. 이 향수는 은정이가 제일 좋아하던 거고. 이 책들은 은정이가 민수랑 같이 읽으려고 산 거야.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은정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은정이에 대한 질투나 미움보다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더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은정이가 남편에게 쓴 편지들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보낸 편지들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도 읽어봐도 될까요? 읽어봐.
은정이가 민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은정이의 사랑이 정말 순수하고 깊었거든요. 민수 오빠가 제대하면 우리 정말 결혼해요. 할머니께서 제가 완전히 이 집 사람이 되는 날을 기다리신다고 하셨어요. 오빠 엄마가 웨딩드레스 구경하러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오빠, 우리 아이 낳으면 누구를 닮을까요? 오빠 닮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은정이가 정말 너를 사랑했구나. 응, 정말 많이. 그리고 나도 알겠어. 할머니가 왜 나를 가짜라고 하셨는지. 수연아, 은정이는 정말 이 집의 딸이었구나. 나와는 다르게. 그날 밤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무슨 말이야? 은정이 얘기도 숨기지 말고 할머니 얘기도 솔직하게 하자. 그리고 나도 은정이를 인정할게. 그래야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수연아. 내가 너한테 상처 줄까봐 숨겼는데 오히려 더 상처를 준 것 같네. 이제 됐어.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자. 그리고 은정이도 우리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자. 정말 괜찮아? 응. 은정이 덕분에 지금의 민수 오빠가 있는 거잖아. 그 사람이 오빠를 잘 키워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거고. 그 후로 저희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어요. 남편이 가끔 은정이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자연스럽게 들어주게 됐고, 시할머니께서 은정이 얘기를 하실 때도 같이 들어드리게 됐어요. 시할머니도 변화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 할머니? 내가 은정이는 아니지만 너도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가 너무 과거에만 살았나 보네.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은정이를 좋아해요. 정말? 네. 은정이가 이 집을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어머니도, 민수 오빠도 정말 사랑했고요. 그런 은정이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시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은정이도 널 좋아했을 거야. 몇 달 후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아이가 생긴 거예요. 임신 소식을 들은 시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새 생명이 오는구나.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수연아,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집에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 임신 중에도 시할머니는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이제야 할머니가 확실히 알겠다. 모료 할머니? 넌 우리 집 진짜 며느리야. 은정이와는 다르지만 넌 이 집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진짜 며느리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은정이는 우리 집의 과거였고 넌 우리 집의 현재이자 미래야. 할머니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할머니께서 아이를 안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의 새로운 희망이구나. 은정이도 하늘에서 축복해 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정이도 저희 아이를 축복해 줄 거라고. 시어머니께서도 손자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집에 이런 기쁨을 가져다 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이 집 며느리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저희 집에는 은정이의 사진도 거실에 놓여 있어요. 가족 사진 옆에 은정이 사진이 있고 명절 때마다 은정이에게도 인사를 드려요. 남편도 변했어요. 이제는 은정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저도 자연스럽게 들어줄 수 있게 됐어요. 여보, 오늘 은정이 기일이야. 그래? 꽃 사러 갈까? 응. 고마워. 이제 저도 은정이 무덤에 정기적으로 가요. 혼자 갈 때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갈 때도 있어요. 은정아, 우리 아이 태어났어. 정말 예쁘게 생겼어.
내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무덤 앞에서 아이 얘기를 해주면 은정이가 정말 기뻐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시할머니는 이제 치매가 좀 더 진행되셨지만 저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하세요. 우리 진짜 며느리 왔구나. 네, 할머니. 수연이에요. 수연이가 우리 집 며느리야. 진짜 며느리. 이제는 시할머니께서 저를 진짜 며느리라고 부르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지금 생각해보니 시할머니의 그 말씀이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솔직한 관계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은정이라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저희 가족은 더 완전해질 수 있었어요. 은정이는 저희 가족의 소중한 과거이고 저와 제 아이는 현재이자 미래인 거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할머니께서 그날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저는 평생 남편과 시댁의 비밀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살았을 거고요. 지금은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이고 은정이는 이 집이 사랑했던 딸이에요. 둘 다 소중한 존재이고 둘 다 이 집의 일부예요. 최근에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할머니께서 아이에게 은정이 얘기도 해주세요. 우리 집에는 예쁜 고모가 하나 더 있단다. 하늘에 계시는 고모가. 아이가 고모라고 말할 때마다 은정이가 정말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가족 간에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대화해 보시길 바라요. 처음에는 힘들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지 마세요. 과거도 현재를 만든 소중한 부분이니까요. 은정이가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 가족이 있는 거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시할머니께 감사드려요.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저희 가족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이 집의 진짜 며느리가 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